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최소한 24년까지 고성장이 전망되잖아요. 2차 전지 양극재 검사 장비 K라스는 라인별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서 양극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 같아요. 양극재 업체들의 증설도 기대되는 만큼 현재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얘기되고 있는 수주가 있거나 현재 수주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서 K라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양극재에 대한 샘플링 검사 목적의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전수 검사는 아니고 샘플링 검사이고 기존에 약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인력들이 수작업으로 품질 검사를 하던 부분들을 풀 자동화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기존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들 숙련도에 따라서 측정된 편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부분이 로봇과 물류를 통한 자동화로 인해서 편차가 굉장히 적어진 거죠. 좋은 품질의 검사 양극재가 생산된 라인의 환경을 다른 라인에도 적용했을 때 전체적인 품질이 향상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이 검사하는 부분에서 이제 왕수나 희왕수 같은 독극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의 사람들이 할 때는 방독면을 쓰고 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어요.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안전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대재해법으로 인명사고나 재해사고에 대해서 기업에서 부담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솔루션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EM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저희 고객사입니다. BM과 EM에는 시스템이 구축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에는 1차분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양극재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 저희 솔루션이 신공장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보니까 향후 증설되는 공장들마다 시스템이 한 세트씩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 K마스는 확장 초기 단계로 알고 있어요. 단순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스케줄링 최적화,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20년의 CJ 대한통운을 시작으로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쪽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우선은 저희가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이 AGV를 활용한 풀필먼트 자동화를 성공을 했고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쿠팡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의 다양한 사이트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나 저희가 K마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류에 특화된 솔루션인데 유통 물류 시장이 결국에는 인건비 문제 그리고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기존의 컨베이어 물류보다는 AGV를 활용한 풀필먼트 서비스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 AGV를 활용한 풀필먼트가 전반적인 유통 물류 시장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외에 중소규모의 물류센터로도 K마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 부분에서 K마스 K라스를 필두로 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 그리고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사업부 그리고 관공서를 타겟으로 한 IT 인프라 사업부가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업체별로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영업이익 순서가 있을까요?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컨트롤하는 제어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은 대략 영업이익이 35%에서 4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에서 20%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저희 IT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레코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약 15에서 20% 정도 수준이 되고요. 제어 소프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랫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장의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IT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축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밀하고 경쟁도가 높기 때문에 표준 마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는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산 장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마켓 쉐어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라스 같은 경우에도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켓 쉐어가 저희가 자체 산출한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공식적인 전체 시장에 대한 자료가 사실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납품하는 이력들과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선 저희 제어 소프트 사업 부분의 플랫폼 명칭이 이지 클러스터이고요. 이지 클러스터는 저희가 94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97년도에 런칭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어용 소프트웨어로는 국산화를 처음 성공을 한 사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7년도부터 현재 2022년까지 25년에서 28년 정도 계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증된 솔루션이라는 게 진입 장벽인 거고요. 특히나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곳이 원익 IPS, 세메스, 유진테크, APTC, KC텍과 같이 국내의 굵직한 장비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비사와 같이 삼성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을 맞춘 소프트웨어로서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 K라스에 대해서도 기술 갭은 한 2에서 3년 정도로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포스트케미칼에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들로 진입 장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양극재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뭔가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을 때 저희를 대체해서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넣기에는 리스크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어 소프트웨어 사업부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드 유저의 캐파 증설인데 반도체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진입 장벽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것 같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솔직히 그런 설비 투자에 따라서 저희가 커플링 되어 있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전체 투자에 비해서 저희의 매출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당연히 투자 저조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받을 텐데 그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삼성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장비사를 통해서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장비사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도 있을 테고 특히 반도체 시장이 활용일 때는 장비가 납품되는 대수가 많아져서 저희 라이센스가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자가 적어질 경우에 결국에는 현재 기존의 장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로 저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개발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정 부분 매출을 대체하려는 상황이고 부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도 조금 눈을 돌리고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기존에 일본 쪽으로는 고객사가 2군데 정도 있고 거기에도 저희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돼서 라이센스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쪽으로 저희가 진출을 좀 더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차스탁에 상장돼 있는 킹샘이라는 회사에 2021년부터 약 3년 동안 350만 불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킹샘이와 같은 규모의 또 다른 장비사를 컨택해서 저희의 라이센스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판매 에이전트십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반도체 시장이 성숙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더 미세한 공정, 그리고 복잡한 공정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체 솔루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K라스 같은 경우에 양극재에 이어서 음극재 검사 장비도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구체 전해질 전해액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샘플링 공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조 공정으로도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음극재 검사 장비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개발 로드맵 같은 게 나왔을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그렇게 본격적인 개발 로드맵이나 타겟 고객사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K라스의 특성이 분발로 돼 있는 소재 혹은 액체류의 소재에 대해서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와 음극재는 또 물성이 다르다 보니 음극재 검사를 위한 또 다른 개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분말로 돼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극재에 이어서 음극재 전해액 전구체로의 필드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에는 매출액 390억에 영업이익 70억 정도로 시장에서 컨센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올해는 사실 저희가 대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도 침체되는 상황이고 원자재 수급부터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희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가이던스 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뭔가 경쟁과 비딩을 통해서 수주를 한다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저희의 수주들 매출 실적들이 결국 수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미달성하는 부분들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순차적으로 지연이 될 경우에 내년 목표치도 24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전체적인 올해 매출 전망이라든지 내년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단기적인 회사의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전방 산업들이 대부분 첨단 산업 쪽이고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반도체 쪽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아이템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캐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캐파가 늘어나는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는 결국에는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고도화하는 데 K라스가 분명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저희 회사의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물류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현재 유통 물류 쪽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방 쪽에는 아직까지도 구조가 열악하거나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확장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GV가 전체 물류에 영향력 있는 솔루션으로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